안녕하세요. 스포츠 읽어주는 누나입니다. 오늘은 1월 4일 세리에 A 2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흐름과 특이점 그리고 최종 픽까지 준비했습니다. 영상은 매일 고정적인 시간에 업로드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최종 조합은 누나 멤버방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고정 댓글 클릭 후 카톡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1월 4일 20시 30분에 시작하는 살레르니타나 대 AC 밀란 경기입니다. 먼저 살레르니타나 살펴보겠습니다. 전반기를 1무 2패에 좋지 못한 흐름으로 마무리했고 두 번의 친선 경기에서도 모두 3골을 허용하는 등 분위기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올 시즌 4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 1승 1무를 거두는 등 강팀을 상대로 의외의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웅크리고 역습을 노리는 팀이지만 공격의 성공률이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롱볼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빈도가 높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측면으로의 정확한 전개를 통해 골문을 노리는 타입입니다. 밀란의 왼측면이 수비 시에는 약점이 될 수 있어 우측을 경유하면 득점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활로를 열어주어야 할 칸드레바가 직전 경기 퇴장으로 인해 결장하는 것이 상당히 뼈아픕니다. 오히려 우측면이 수비적 약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본적으로 밀란의 왼쪽이 수비 시에 단점이 되는 이유는 왼쪽에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들을 많이 배치하기 때문입니다. 마조치가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수비적인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우측 윙 칸드레바도 동시에 결장하는 상황이라 오히려 측면이 장점이 되기보다는 단점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밀란 살펴보겠습니다. 친선 경기 3경기에서는 모두 패배를 기록했으나 유스 선수들의 비중을 높여 경기했기 때문에 결과가 큰 의미를 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반기를 2승 1무로 잘 마친 상황으로 우승권과는 다소 멀어진 상황이지만 챔스권의 승점 차이가 매우 적어 4경기 승점 3점을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밀란의 주요 공격 루트가 왼쪽이라는 점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월드컵에서 BEST 11에 들어갈 정도로 파괴력 있는 전진성을 보여주는 테오와 지난 시즌 세리에 A MVP를 차지한 내앙이 보여주고 있는 호흡은 리그 최고의 폼을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살레르니타나 우측면 공백이 상당히 커 왼쪽 라인의 공격성을 기대해보아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비 상황에서는 왼쪽의 공격성이 오히려 불안 요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 왼쪽의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 토날리를 왼쪽에 배치했을 때 측면 역습 커버가 잘 안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직전 피오렌티나 전에서는 수비력이 강점이 있는 베나세르를 왼쪽에 배치하면서 테오가 비운 자리를 베나세르가 커버하도록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등 전술적인 시스템 자체는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밀란의 승리를 추천하는 경기입니다. 살레르니타나 우측 공백으로 인해 밀란의 주요 공격 루트인 왼쪽이 상당히 힘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이고 수비적인 측면 약점도 베나세르가 수비적인 커버로를 수행하게 하면서 커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10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 밀란이 지지 않고 있으며 멀티 실점을 내주지 않았을 정도로 밸런스가 상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AC 밀란 승 그리고 2.5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1월 4일 20시 30분에 시작하는 사스올로 대 삼프도리아 경기입니다. 먼저 사스올로 살펴보겠습니다. 올 시즌 다크호스로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하위권으로 처진 상태입니다. 지난 시즌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주었던 스카마카와 라스파도리가 타팀으로 이적한 영향을 제대로 받고 있는데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4경기 한 골에 그치는 등 공격력이 매우 떨어진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사스올로의 경기 플랜이 지난 시즌과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올 시즌도 꾸준하게 전진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상대 진영에서 활동하는 비중은 리그에서 7번째로 높습니다. 결국 이적생들의 폼이 지난 시즌 주력 공격수들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기존 자원인 베라르디도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개개인의 폼 저하를 원인으로 지목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감독의 시스템적으로 고칠 수 없는 문제이기에 더 답답한 노릇일 것입니다. 다만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전승을 거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으로는 크게 흔들릴 여지가 적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한데 전방의 영향력을 높이느라 라인을 꽤 높이는 유형이지만 삼프도리아 공격진의 기동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2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 올 시즌 멀티 실점을 내준 적이 없고 무실점 비중도 67%로 꽤 괜찮습니다. 삼프도리아 살펴보겠습니다. 강등권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선수단의 노쇠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 팀의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떨어진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 모습입니다. 특히 공격진은 사실 상노인정이라고 보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공격 구성원들이 30대를 넘겼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공백도 심한 상황이지만
남아있는 가비아드니, 카프토도 에이징 커브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레리스가 그나마 공격진에서 기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원이지만 공격 포인트의 생산성에 있어서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 시즌 리그에서 두 자릿수 골을 넣지 못한 세리에 A팀은 삼프도리아가 유일합니다. 수비진도 노쇠화가 진행된 상황임은 마찬가지입니다. 폴리 무릴로가 올 시즌을 기점으로 30대를 돌파했고 그나마 만 28세인 페라리가 수비진 내에서 가장 젊은 자원입니다. 이 와중에 라인을 꽤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카운터 어택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라인업의 한계점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사수올로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사수올로가 삼프도리아를 상대로는 기동성에서 앞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프도리아가 팀의 에너지 레벨과 기동성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라인을 높이고 공격적인 기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공격진의 성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역습에 취약한 구조를 띠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수올로의 공격력이 예년만 못하다는 점이 변수지만 삼프도리아의 수비벽을 공략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사수올로 승 그리고 2.5원더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경기 알아봤는데요. 경기 분석은 배팅에 있어 최선의 전략이며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좋은 경기를 선별해 최종 조합을 맞추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오늘 주력 조합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